사실상 근데 지금 자영업하기에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직영점을 이번에 한 개를 오픈을 하는데 거기서 기계화를 해서 판매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실무에 대한 부분이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또 장사 고수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건 직원이 감당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매출이 오를 땐 직원들이 얘기를 해요. 차라리 다른 데 가서 하겠다. 그러면 직원들을 월급을 더 주고 싶으면 사장 마음대로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다 지켜도 네. 사실상 떠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면은 성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성장을 다시 나는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선은 말씀하기 전에 일단은 왓더버거가 드디어 100호점을 달성하였습니다. 7월달 되면 100호점이 완성이 되었고, 저희가 4년 넘는데 100호점이 들어간다는 것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잡혀있고, 이번에 또 점주님들 수익금이나 또 판매 매출을 위한 마케팅을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호점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근데 지금 자영업하기에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적으로 무료 배달을 시행했을 때 시점부터 어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엎친데 덮친 격, 내수시장도 더 악화되었고, 환율도 오르고 식자재 비용도 다 전체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화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추정하자면 이제 6월 달에 대선이 바뀌고 무정부 상태에서 이제 뭔가 민생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이제는 이제 배민 쿠팡 또한 무료 배달에 대한 이슈 상황이 정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들은 그 둘이가 싸우면서 서로 고객들이 자기 플랫폼을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자사에 대한 홍보를 할 것이며,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 쿠팡 같은 경우 OTT 비교해가지고 넷플릭스 대신에 자기는 공짜다. 그 다음에 배민은 티빙이랑 또 연계해가지고 구독료를 내면은 티빙이 공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종합 컨텐츠들을 계속 뽑아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쿠팡 담당자들은 쿠팡 이츠에 나오는 이제 가게들을 노출을 시킬 수도 있고, 배민 같은 경우도 티빙에 노출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또 배민은 또 다른 사업들이 어떤 것들을 하냐면 대형 마켓에 이제 주문을 하면 대형 마켓에서 해가지고 배송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확장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는 건 제가 9개월 전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가격 인상이 돼야 되며, 판매 가격, 소판가가 인상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재료비를 낮추기 위한 행동, 그 다음에 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기계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다 채널을 판매를 안 하고 한 채널만 이용을 하면 사실상 그런 분들은 매출 3,500 미만 사장님들은 점점 갈수록 매출이 떨어질 거예요. 수익률도 거기서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분류가 되어 있죠. 배민 무료 배달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또 다른 시스템을 확보해서 판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만 해서 수익률을 최대한 많이 뽑아서 할 것이냐.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 채널을 빠르게 확장해서 매출을 늘리고 기계화하고 식자재 가격을 계속적으로 인하를 시키고 소pan가를 올리면서 맞춰나가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 생각을 하시고, 저도 직영점을 이번에 한 개를 오픈을 하는데 사실 경쟁사를 인수를 해서 값싼 가격에 놓고 거기서 기계화를 해서 판매를 할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기계화가 거의 다 끝났어요. 네네. 개설 비용은 조금 늘어나더라도. 그래서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뭐 당근, 쿠팡, 네이버, 요기요 다 채널에 또 뿌리면서 프로모션도 진행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작전을 쓰고 있으니 사장님들도 그런 작전이 유용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슈가 또 하나 더 있죠. 바뀌는 것이 쿠팡에서 소위 말해 가게 배달이 생깁니다. 배민의 가게 배달. 배민이 가게 배달. 그러니까 쿠팡 원래 없었죠. 그런 게 뭐냐면 중개 수수료가 5.5%, 그다음 플러스 배달비. 도입 예정은 한 6월에서 7월 형인데, 이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쿠팡과 배민이 사실상 우천, 그 다음에 피크 때는 자기들이 협약되어 있는 배달 기사들이 다 쳐내질 못해요. 네. 그래서 연기가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일시적으로 분기를 시켜놓으면 그나마 조금 더 물꼬가 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쿠팡 입장에서는 안정적입니다. 구조 자체가. 저게 라이더 업체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배달비는 자기 배달비를 넣는 겁니다. 최소 주문 금액을 설정을 하고 최소 배달 팁을 설정을 해서. 근데 이제 사실 배민이랑 똑같아요. 지금 가게 배달 거의 몰락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정장치. 그리고 이게 또 이번에 이제 뉴스화는 안 됐는데 배민 기사님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문제점을 수익률을 올렸는데 이 배달비가 없으니 쿠팡도 이제 하나 깔아두겠다. 사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고 배민이랑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하지만 배민은 우가클이고 네. 쿠팡은 판매 금액의 10%니 결과적으로는 광고료와 떼나가는 것은 배민이 더 많이 뗀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점차적으로는 아마 조금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고정값, 일정 노출 상한선을 해서 상한선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왔다 갔다는 시장의 역할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내가 우가클 비용을 450원을 귀속적으로 꼽아놨을 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경쟁이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왔다 갔다 하게끔만 놔두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살, 그 다음에 홀, 포장 등을 이용을 해서 판매처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오프라인 적합한
플랫폼, 네이버, 그 다음에 당근,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가시성이 좋게. 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요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 들어오면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고정 세팅값. 이제 예를 들어서 배달비는 뭐 한 1,500원 정도 사장님이 부담하시는 선. 네.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5.5%. 그 다음에 광고를 이제 조금 넣는 방향으로 하셔서 매출이 예전에는 5천만 원 하면은 뭐 한 1,000에서 1,200이 남았더라면 7천을 해야 1,000이 남습니다. 지금은. 그 대신 플랫폼이 많아지고 무료 배달에 대한 것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선을 맞춰야 돼요. 그 선을. 그래서 그렇게 조금 세팅을 하시고요. 오늘은 원론적인 방법으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뭐냐면은 이 바뀐 생태계 업자에서 조금 더 매장을 기본 교육, 조금 더 매장을 안착화시키고 오래 일을 하게 하고 수익을 조금 더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인사관리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하자면 장사는 재료관리, 그 다음에 조리관리, 인사관리, 그 다음에 시설관리, CS관리,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마케팅관리, 재무관리, 세무관리, 정부지원관리 9개를 분산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시스템을 구축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들어오면 팔고 모자라면 시킨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회사를 만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건 재료관리와 조리관리는 좀 상세하게 제가 앞에 영상에 다뤘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인사관리, 재료와 조리 누가 하나요? 인사가 하죠. 네, 사람이 해야죠. 이 인사관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볼 텐데 인사관리는 여기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 뽑아야 되죠. 네. 어떻게 뽑을 건가요? 뭐 다양한 그 인원 모집하는 플랫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알바 천국, 알바몬 지역마다 다릅니다. 뭐 워크넷, 요새 또 당근 알바도 좀 그거 하던데요. 그렇죠. 당근, 벼룩시장, 그다음 오프라인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장님들이 뽑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수요와 경쟁 그리고 노출도의 싸움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회사기 때문에 잘 뽑히려면 돈을 더 많이 쓰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3만 원에서 한 10만 원이면 한 달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를 특히 알바 천국 같은 경우는 경남 지방은 알바 천국을 많이 쓰거든요. 네. 경기 이상은 알바몬을 많이 써요. 이런데 유료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해가지고 네. 한 14만 원씩 일주일에 써요. 그리고 빨간색 글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뭐 당연히 주고 있지만 되는 것들을 다 적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 확보, 4대 보험 지급, 유니폼 지급, 그 다음에 식사 제공, 주유수당 지급 뭐 이런 것들 싹 다 적어서 당연히 하고 있지만 다 하고 있다. 좀 세부적으로 써야 돼요. 아, 그게 첫 번째고 내용을 채워라.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상단 노출해라. 그럼 상단 노출을 시키면 또 비용이 비싸겠죠. 그럼 거기서 또 유료 아이템을 써서 빨간색으로 노출을 시켜라. 가시성이 높아지죠. 아, 유료 아이템을 써야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렇죠. 거예요? 그건 얼마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상단으로 올리고 빨간색 아이템을 쓰면서 빠르게 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뽑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하면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아, 그러면은 이제 3만 원짜리로 한 달을 구인하면 한 일주일에 한 2명, 3명? 근데 이거는 일주일 만에 한 10명 넘게 와요. 아, 그러면 선정할 수 있는 또 풀이 넓어지겠네요. 그렇죠. 질질 끌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뽑고, 그리고 한 번 뽑을 때 네. 한 4명, 5명은 뽑아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뽑아놓고 한 명이 만약에 못한다, 갑자기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를 전화해서 바로 올 수 있게끔 또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한 명 뽑으면 됐다,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게 하나의 꿀팁입니다. 한 명은 선정을 하고 말하겠죠. 일주일간 일단 해보자. 견습으로. 네네. 하고 나서 네가 잘 맞느냐 물어보고 안 맞는다 하면은 이 친구를 다시 해서 견습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조금 비용이 좀 늘어나더라도. 왜냐면 왜 금방 나가냐면 사람을 한 명 뽑아놓고 얘를 들어오자마자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수량을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도 초반에 이거를 진행하면 초반에 오픈 멤버는 초반이라고 해서 힘들다고는 하지만 오픈되어 있는 매장은 신규가 들어왔을 때 그게 평생인 줄 알아요. 내가 적응이 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한 일주일간, 2주일간은 1개 일 또는 2개 일을 고정적으로 해서 숙련을 시켜주고 유대감을 쌓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씩 늘려나간다. 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그거를 생각 안 하시고 오면은 바로 치기를 원해. 그러니까 사실 빨리 나가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눈치도 주고 레이저도 좀 쏘고 이렇게 하니까 바쁠 때는 힘들어. 안 바쁠 때는 눈치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유치를 좀 하셔라 라는 것이고요. 뽑았어요. 뽑고 나서 뭐 해야죠? 일을 시켜야죠. 일을 시키기 전에 서류부터 합니다. 서류. 고용의 형태. 고용의 형태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1번 일용직이냐, 2번 4대 보험이냐, 정규직입니다. 3번 프리랜서냐. 프리랜서랑 일용직이랑 좀 다른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일용직은 아르바이트예요. 4대 보험을 떼지 않고 2대 보험만 떼죠. 네. 그렇다고 이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일용직의 규정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용직의 규정 챗GPT에 쳐보세요. 4대 보험은 말 그대로 그냥 직원이에요. 근로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사장님들이 오더하는 것을 행하는 것들,
그 대신 월급이 300이면 한 35만 원 정도 떼겠죠. 직원들이 300만 원을 월급을 받고 들어왔는데 265만 원이야.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사장님들이 떼먹는 게 아니야. 나라에서 들고 가는 돈은 근데 직원들은 보통 그것을 잘 모릅니다. 4대보험이 뭔지도 모르고 원천징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사장님이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자, 니한테 떼는 4대보험료 플러스 내가 한 10에서 15만 원을 더 더해서 4대보험을 내고 있다. 나라에서 이렇게 정한 거다. 라고 해서 그 대신 이거는 퇴직금도 발생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3개월 이상이 돼서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사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어요. 이게 디테일로 빠져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5인 미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5인 미만은 3개월 전에는 통보를 안 해도 자를 수가 있어요. 보통 나라에서 정해놨습니다. 3개월 미만은 90% 월급을 줘도 되고 그리고 당장 해고를 해도 된다. 5인 미만. 5인 이상은 다릅니다. 네. 3개월이 지나면 이 다 똑같습니다.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문자는 서류로. 원래 문서화로 해야 됩니다. 뭐 재정이 나쁘든 뭘 하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야지.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한 달 월급을 그냥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가장 많이 놓칩니다. 네.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시간에 약속이 없이 목표값, 달성값만 지정을 하고 일을 위탁하는 당사자에게 계약을 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요 직업에서는 사실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이걸 해가지고 276만 원을 딱 잡고 이 전반적인 운영 관리에 대해서 그냥 맡긴다.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다. 자, 그냥 이 사람이 와서 내 매장을 관리해주는 거다. 피고용주와 고용주가 다 그렇다 하면 사실상 깊게 따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네. 성립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규직이 5명인데 다 프리랜서가 되면 말이 안 맞겠죠.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섞어서 씁니다, 보통. 아, 누구는 사대보험, 누구는 프리랜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개의 형태가 네. 무조건 일용직이 비용이 제일 낮겠죠. 사장 입장에서. 네, 나가는 비용 자체가. 일용직 프리랜서 4대보험 순으로 낮습니다. 네. 비용이. 다만 매출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오히려 일용직만 뽑아서 쓰면 정규직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는 뭐냐, 매출이 높을 때. 매출이 높을 때 일용직이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면 숙련도를 계속 해야 되고 계속 뽑고 가르치고 숙련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섞어서 써야 됩니다. 저는 비용을 4대보험을 한 70%로 잡고 30%를 일용직으로 써요. 그러면은 매출이 보통 한 많이 빠지면 25%까지 빠질 때는 아르바이트를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영업 일수를 늘려서 카바를 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70%는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아무리 빠져도 30% 이상 빠지는 건 네. 자연의 섭리, 시장의 섭리에서 30%까지 빠질 수 있으나 네. 더 밑으로 빠지는 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마케팅을 제대로 안 하거나 사장님이 뭐 출근을 잘 안 하거나 이런 문제들입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70%를 추천드려요. 70%.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섞어가는 거는 뭐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이 맞습니다. 예? 그건 이제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네. 예, 민감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뛰어난 법무법인도 프리랜서가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제가 자문을 많이 구하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프리랜서는 나중에 단점은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관계가 안 좋고 나중에 나갈 때 나는 고용 형태는 4대보험인데 프리랜서로 한다 신고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했을 때. 그리고 또 계약서 다 쓰지 않나요? 쓰는데 네. 나는 시간에 맞춰서 출근했고 아.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땐 문구를 써야 됩니다. 뭐로 해야 되냐면 네. 지금의 고용 형태는 프리랜서지만 나중에 추후에 4대보험 체계가 바뀌었을 때 나오는 4대보험에 대한 정산분이나 이런 것들은 프리랜서와 사장이 분담해서 낸다. 그럼 나중에 그가 고소를 했을 때 나오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4대보험료들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중첩돼가지고 네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나중에 다 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다 써야 됩니다. 프리랜서로 하는 비용이고 4대보험을 환산했을 때는 이 금액인데 프리랜서는 이렇다라고. 그 좀 민감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나 보네요. 종종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서로 사이좋게 알겠다 하면 되는데 네.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떠한 관계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환산해보면 프리랜서가 네. 비용이 더 적어요. 사장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퇴직금까지 줍니다. 사실. 원래는 안 줘도 되는. 원래는 안 줘도 됩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안 줘도 돼요. 근데 저는 프리랜서를 퇴직금을 줍니다. 근데 이제 퇴직금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주죠. 그럼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형성이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업무를 시간에 구속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에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바로 해고도 가능하겠죠. 프리랜서는 해고가 용이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서 고용의 형태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실무에 대한 부분이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또 장사 고수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불법이 아닌 합법에서 진행을 하셔라. 고용관계에 대한 고용계약서는 나라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고용주와 피고용주에 대한 문제점을 일어나기 전에 서류상 적어놓는 것이 고용계약서입니다.
근데 이제 노동청이나 이런 곳들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노무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노무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한선을 정해놓은 것이 노동청의 역할이다. 그 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래 일하시고 하시는 그 노무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악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들은 또 필히 또 공부를 좀 하셔야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고용 형태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고용을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죠? 일을 해야죠. 업무 배당이 들어가죠. 업무의 형태. 다 뽑았어. 계약서 다 썼어. 그러면 업무를 얘는 어떤 것을 맡기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들어와가지고 뭐 일이 없더라도 찾아서 못하면은 그게 직원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잘 분계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업무를 배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업무의 배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업무의 배당인데 자, 업무의 배당을 너는 그냥 고기만 구워.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고기만 있습니다. 사장님도 성에 차지 않아요. 간단해요. 고기를 하다가 이거를 해라, 이건 모자라다, 이거 해라 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토화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근데 업무의 배당은 이 친구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한다고 쳐요. 그럼 10시간이죠? 10시간을 하루 일과표를 짜주는 겁니다. 요식업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과표, 아침 10시부터 9시까지 시간당 해야 되는 일들을 세심하게 다 써야 돼요. 네. 큰 그림을 먼저 짭니다. 첫 번째. 큰 그림을 짰어요. 10시에는 재료를 준비해라 라고 돼 있으면 네. 재료 준비해라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4명 중에 너는 상추와 토마토를 씻고 불을 켜고 어플을 켜라. 너는 고기 패티를 확인하고 소스를 다 세팅을 하고 해라. 10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거를 디테일하게 배정하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또 세부적으로 다 나누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고 10시 반부터는 조리만. 주문 안 들어오면 쉬어예요. 쉬어. 아, 그냥 시계하고. 주문 안 들어오는데 왜 움직이게 합니까? 근데 계속 주문이 안 들어오면 인원을 조정해야 돼요. 마케팅을 치거나 조정을 해서 그 인원에 맞게끔 해야 돼요. 주문 시간에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건 직원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님 문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을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1시 반인데 만약에 주문이 안 들어온다 하면 12시 반에서 1시 반이니까 1시쯤엔 안 들어오겠죠. 네. 1시에는 4명 중에 2명을 이쪽을 청소를 해라.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론화 시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네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효과. 첫 번째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점. 네. 맨 처음 짜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만 고생하면 짜집니다. 두 번째 단점. 이 체계 안에서 직원들이 좋고 나쁨을 따지기 시작해요. 내가 좋은 배정받은 거, 안 좋은 배정받은 거. 사람마다 업무가 다르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네. 그다음 세 번째, 인건비 세팅과 뭐 이런 전체적인 노무 세팅이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한 명당의 효율을 최대한 맞추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렇고 장점은 쓸데없는 감정, 사장님과 직원들의 쓸데없는 감정 교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더 오래 다닙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번 세팅을 하고 그만이 아니에요. 수정을 해서 자, 이번에는 이게 추가가 되자. 계속 보는 겁니다. 최저가의 값을 계속 맞춰 나가야겠네요. 계속 맞춰 나가야죠. 그러면 이제 매출이 높아지면 급여가 더 오르는 겁니다. 그게 맞게끔 산정을.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급여를 올려주는 기준은 무조건 매출이 올라야만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네 번째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리를. 네. 그분들도 노무자입니다. 사장님들이 일하는 것도 노무자예요. 예를 들어 법인에서는 대표자가 주주 배당금도 받지만 내가 일을 하면 나의 월급도 받아요. 똑같은 형태예요. 직접 일을 하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관가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뭐 시간 날 때 빠진다. 3명 배치해놨는데. 네. 그거는 직원들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배치를 하면 내가 더 그 스케줄에 맞춰서 더 만들려 해야 명분이 생겨요. 너는 내가 A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 너는 B, C인데 왜 이거를 지키지 않느니?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은 납득이 됩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다가 니는 왜 이렇게 하니? 말은 못하겠죠. 지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명분이 있고 체계가 있고 자기 스스로가 그 규칙을 더 지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규칙화를 시키면 나가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또 번외로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대선 공약 중에 주 4일제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게 만약에 성사가 되면 요식업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거랑은 자영업은 좀 상관있나요? 거리가 멉니다. 5인 이상은 뭐 8시간 해가지고 주 5일 해서 뭐 해야 된다. 네. 그 규정이 다 있습니다. 네. 그거 이상은 뭐 이제 초과 근무로 보고 공휴일은 2배의 수당을 주고 야근은 1.5배의 수당을 준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5인 이상이었을 때.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5인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 되는 곳들은 최소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돼야 되고 5인 이상의 개념을 좀 알려드릴게요. 5인부터 뭔가 확 바뀌나 보네요. 확 바뀝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7명이에요. 네. 화요일은 3명이에요.
주말은 또 8명이에요. 그렇다고 5인 이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가 10시간 근무 중에 네. 단 1시간이라도 5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5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예, 만약에 넘어가면 5인 이상이 하루로 칩니다. 5명이 근무 시간이 1시간이라도 딱 겹치면 네, 맞아요. 아르바이트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5명 이상이면. 네네네. 근데 단 사업자 주가 그 사람이 여기 있죠. 네. 그러면 5명이 되죠. 네. 5인 이상일까요? 포함이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는 근로자를 안 봐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직접 일을 했을 땐 4인까지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세요. 네. 근데 프로토는 5명이 무조건 5인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또 원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한 달에 언제 기준으로 얘를 5인 이상 사업자로 볼 것이냐. 30일 나누기 2합니다. 15죠. 1시간이라도 5인 이상이 겹쳐지는 게 16일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자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이용하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토일이 매출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많아요. 왜냐? 사람들이 근로를 안 하고 노니까. 주말에 왜 4일 근무제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수 경제를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요. 놀면 돈을 더 써요. 그러면 이제 놀면 돈을 더 쓰기 때문에 기업은 더 잘 될 것이고 소비가 더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더 잘 벌면은 다시 4일 일한 걸 돈을 더 준다. 그 개념인 거예요. 근데 30일 중에 22일이 일반 평일이고 네. 8일이 주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8일은 5인 이상을 넘기고 평일은 5인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중에 7일을 또 벌 수 있죠. 그러면 4주라 하면 한 주에 한 번 또는 2번을 네. 5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근로자분들이 이것까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체인점에 막 이거 5인 이상 아니냐 뭐 이런 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이고요. 자, 이제 4번. 급여 수준. 급여 수준은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급여라는 것은 회사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계산을 합니다.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 대한 급여 수준을 맞춰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업체들은 한 명을 뽑았을 때 160만 원을 잡았을 때 1000만 원을 해야 돼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갖고 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뽑아요. 네. 근데 이 급여 수준은 음식점 안에서는 고정적인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죠. 네. 거기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10만 원씩. 지금 최저시급이 11시간에서 1시간씩은 10시면 296만 원입니다. 지금은. 네. 그러면은 내가 296만 원을 올리고 뭐 다른 복지 혜택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일이 조금 빡세면 10만 원씩 더 집어넣겠죠. 근데 그 수준에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플러스 10만 원당 올라가요. 보통 309만 원 또는 319만 원이면 뽑혀요. 근데 여기서 퀵이 뭐냐면 이것 또한 분산해서 해야 돼요. 분산, 어떤 분산요? 여기서 점장 있고요. 직급별, 업무별.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직급이 점장, 부점장이 있습니다. 네. 업무별로 발주를 하는 친구가 있고요. 위생을 체크하는 친구가 있고요. 고객 컴플레인을 응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별로 발주를 하면 플러스 20만 원을 줍니다. 한 달에. 그다음에 위생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사람 10만 원은 그냥 더 줘요. 그래서 이제 위생과가 오거나 뭔가 위생을 문제가 됐을 땐 제가 그 위생 담당자를 뭐라 하죠. 그리고 이제 발주를 잘못하면 발주 담당자는 제가 뭐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애들은 급여 수준이 똑같다.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수당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인건비를 16%를 잡습니다. 매출의 16%. 네. 그래서 7,500 하면 16%를 잡는데 9,500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형평성이 있을까요? 그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그런 거예요. 그거였죠. 네. 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매출이 떨어질 땐 사장님 책임이에요. 매출이 오르는 것도 사장님 책임이죠. 매출이 떨어지는 건 직원이 감당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매출이 오를 땐 직원들이 얘기를 해요. 뭘 한단 말이죠. 차라리 다른 데 가서 하겠다. 원래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내가 딴 데서 1시간 일하는데 업무가 많으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업무별 금액을 따로 나누고 직급별 금액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럼 16%를 잡아요. 160만 원이죠. 근데 이번 때 1억이 나왔어요. 네. 쉽게. 그럼 1,600이죠. 네. 그럼 1,600 빼기 160을 합니다. 40을 직원들한테 줘요. 사장님 안 가지고요? 나는 어차피 나도 가지죠. 그럼 나에 대한 할당금도 나와야 돼. 나도 일을 하잖아. 네, 그렇죠. 관리를. 네. 오토라도 나를 300을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에서 160이고 1억이면 1600이죠. 네. 그러면은 1450만 원 나오죠. 그럼 직원이 5명이다. 그럼 5명을 나눠요. 사장님이 들어가면 6명이겠죠. 네. 그러면 6명을 나눠서 배정하는 거예요. 인센티브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7천만 원일 때 16%가 나왔는데 8,500이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 그 비용은 줘야 돼. 근데 보통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주 나가는 겁니다. 그 대신 나에 대한 배정도 들어가야겠죠. 이 배정은 사장님 마음이에요. 그건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나눠야 돼. 그럼 점장은 30%를 줘. 부점장은 15%를 줘. 네. 나머지는 5%를 줘. 나는 뭐 30%를 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을 맞춰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올라가고 싶어 하죠. 네, 올라가고 싶고 더 하려고 하죠. 사장님들한테 더 잘 보이려 하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것들은 사장님을 피하려 하죠. 그리고 좀 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편하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 받는 돈이 똑같잖아. 그리고 내가 직급 상관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별, 직무별이 나눠져야 된다. 근데 직무별 300만에 320이 들어가잖아요.
발주 비용으로. 그 담당 그것 또한 업무가 다 같이 16%에 들어가야 된다. 추가로 지급하는 것조차 그 16%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상 직원들은 더 좋아요. 나도 좋아.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면 사장님들이 그냥 그래 위로해주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1년이 되면 못합니다. 다 가버려요. 항상 여기를 걷겠구나.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차피 내가 1억을 하면 16%만 난 나가는데 나는 이 업체의 고정 수익을 나는 그냥 들고 가면 돼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을 월급을 만약에 더 주고 너무 잘해서 더 주고 싶으면 매출을 그냥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사장 마음대로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매출이라는 이제 데이터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 할 수도 있어. 니는 점장인데 내가 배정을 해서 30%를 더 주고 하는데 니 뭐 하는데? 니 하는 거 보고 해봐.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얘기할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되면 사장님들이 어차피 손해를 보니까 그거는 애들이 눈치를 봐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려고 자기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대신 체크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특히 요식업은 일이 누적이 돼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일이 계속 누적돼요. 피로도가 누적으로 쌓여요. 그러면 매출이 200이 나왔든 160이 나왔든 힘든 거는 계속 더 힘들어져.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데이터 값으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줄일 때도 지금 매출이 이렇다. 인건비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온다. 이러면은 나중에 이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는다. 인원 줄여야 된다. 그러면 그들도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협상이 가능한 거죠. 이까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최저시급, 직급의 업무별. 지각을 한다. 뭐를 한다. 그냥 있는 최저시급은 깎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센티브에서 다 깎아야 돼요. 아니면은 뭐 징계, 감봉 처리 이런 식으로. 아시겠나요? 대기업들도 최저시급 이상에서 감봉을 쳐요. 근데 사장님들은 최저시급에서 감봉 치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불법 아니에요? 불법입니다. 어떻게든 줘야 됩니다. 그 대신 근로계약서에 3회 이상 했을 때는 그거를 한다. 그리고 책임에 대한 소재, 책임을 물어서 손실금에 대한 배상을 한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담당자를 했고 그들이 손실을 일으켰으면 배상을 하는 거는 최저시급이랑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셔라. 또 인사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다 지켜도 사실상 떠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같이 일하는 친구가 평생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돈 많이 주면 되겠죠. 근데 고민을 하지만 회사도 계속 유지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를 같이 연구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피로도를 줄이면서 업무를 더 개선시키는 방법인데 마지막에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거죠? 사람은 한 곳에 계속 있으면 돈을 많이 받던 업무가 편해지던 똑같아요. 똑같이 현타가 오고 못하겠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의 역할은 뭐냐면 업무를 변화를 자꾸 줘야 되는 확장성. 업무의 변화는 계속 그 안에서 돌아가지만 업무 너는 이번에 B를 해, C를 해 되지만 그 A, B, C를 또 한 바퀴 돌면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형성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 현타가 와요. 그리고 현타가 오면 느슨해지고 느슨해지면 게을러지면 전체적으로 업장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라는 것은 가게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들이 2년간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면은 성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장을 다시 나는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또 확장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환경.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뭐 급여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뭐 하나 더 차렸을 때 자, 네 하나 매장을 같이 운영을 해라. 그 대신 네 급여를 할 테니까 급여 수준을 맞추고 근로시간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두 개를 그들이 하고 나도 관리가 되니까 관리 체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직원들은 계속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계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좀 성장을 하다 보면. 다 필요한데요. 이게 다 필요해야 계속 갑니다. 그리고 뭐 술 한잔 먹고 더 해주고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보통 이게 3개월의 법칙. 3개월 뒤에 현타 옵니다. 왜냐? 숙련도는 3개월이 되면 어느 정도 끝이 나요. 그럼 계속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면서 되겠죠. 1년째 되면 현타 한 번 옵니다. 3개월, 1년. 그 다음에 2년. 2년 잡히면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웬만하면 계속 가나요? 보통 1년 6개월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3개월, 6개월, 1년, 1년 반 이상은 계속 가요. 체계가 다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중요하다. 사장님들은 요것들이 다 되고 나머지는 뭐냐? 업무의 형태에서 사장님이 이 한 매장을 완성시키기에 하나하나씩 분산하면서 집어넣으면 그 담당자가 하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하지만 숙련도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성장하죠. 근데 이제 매출이 여기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떨어질 때는 크게 걱정 안 해요. 인원을 그냥 배치하거나 마케팅을 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급격하게 오를 때는 이들이 업무별 인센티브로 견디지만 한시적이에요. 길어봤자 3개월이에요. 근데 그들이 또 하려면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3개월 뒤에는 또 협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명 뽑자. 예를 들어서 한 35만원 하루가 올라갔다. 그러면 보통 60만원에 한 명을 잡아 놓습니다. 숙련자는 65. 그럼 60만원당 한 명이면 30일이면 1,800만원이 올라요.
정규직을 한 명 넣었을 때 1,800만 원 매출이 나와야 돼요. 네. 근데 0.5를 집어넣으면 얼마죠? 900만 원. 900만 원이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럼 900만 원 나누기 30이면 30만 원. 30만 원이죠. 내 매출이 하루에 100만 원 하던 게 160이 평균값으로 나오는 경우는 네. 진짜로 드물어요. 마케팅도 단계적으로 치면서 올려나가기 네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은 올라갈 수도 있어. 마케팅 하나 넣었을 때 하루 평균이 30씩은 올라갈 수 있어. 네네. 60이 갑자기 오르는 거는 이거는 뭐 혁신이야. 혁신. 다른 뭔가를 방법을 잘 찾았거나 네. 그때는 바로 정규직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원을 언제 고용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루 매출이 100만 원 하던 게 130이 꾸준하게 계속 130 이상 떨어지는 곳이 없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한 명 넣어주면 됩니다. 네. 60만 원 이상 계속 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죠? 정규직을. 정규직을 하나 집어넣는다. 오케이? 그럼 그 사이 구간 때는 인센티브로 이제 기존 인원들을 버텨준다. 그렇게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의 비율은 7대3으로 맞춘다. 이해하셨나요? 네. 왜냐면 7대3이라는 비율은 비수기도 안 꺾이는 매출이에요. 네. 비수기 때 보통 30%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요. 네. 나머지 30% 이상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사장님이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다. 구조가 조금. 구조, 마케팅 체크, 음식 나가는 거 체크, 이런 것들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만 조금 제가 사실상 좀 이해하기 편하게 5가지를 제가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네. 만들어 놨고. 복수 매장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네. 한 개를 열면 또 그 시스템으로 2개가 열고, 2개가 열 때 한 개를 안착화시킬 때보다 한 60% 편해져요. 기존에 있는 직원이 한 명을 빼서 그 매장을 하게끔 만들면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예비군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체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칠 수 있고 평평하게. 네. 이 구조를 만들려면 매출이 고액 매출일수록 시간이 더 걸리겠죠. 고액 매출은 같이 이 시스템을 한 1년에서 1년 반은 계속 한 친구들이 있어야만이 매장을 하나 더 차릴 수도 있겠죠. 네네네. 저는 그렇게 해요. 보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저는 하나를 더 내는 것이고 실패 없이. 오늘은 그래서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뽑느냐, 고용 형태, 어떻게 고용을 계약서를 쓰느냐, 업무의 형태, 업무를 어떻게 배치하고 세부적으로 할 것이냐, 급여 수준, 그 뽑은 애들 급여를 어떻게 하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안 나가게끔 하고 계속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다 갖춰지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나간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인사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시기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공부 한번 하시고 또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